자, 페이지 68페이지. 자, 우리 할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양성자 발견할 건데, 아까 우리 복습을 좀 해가면서 해볼 건데, 먼저 연도는 굳이 또 필요 없어. 하지만 이제 뭐 설명하려고 하니까요. 연도 뭐냐? 1887년. 97년. 1897년 이때 톰슨 이 사람이 이제 음극성 실험인데 음극성 실험이다. 이거 통해서 이제 보면 이제 전자 발견하고, 오케이. 그리고 1911년 이때 러더포드 이 사람이 이제 그 알파 입자 산란 실험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게? 원자에 발견한 거. 오케이. 참고로 이제 연도상 보면은 그 전에 보면 1803년 이때 돌턴이 이제 원자설을 내놓아서 이제 원자는 그 공모습이라고 말하는데 공모습인데 그 전자 발견해. 그런 거다 보니까 원자 모양이 플러스 떼고 있는 덩어리에 전자 박혀있다는 거, 또 푸딩 모양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러더포드가 원자핵을 발견해. 그래서 이제 원자가 있으면 원자핵이 중심에 있고 플러스 떼고 있는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다. 이것이 이제 그 러더포드가 말하는 이제 원자 모양이라는 거. 그래서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할 것이 뭐냐면 이제 양성자 발견인데, 그래서 연도성을 보면 이 사이에 보면은 이제 이 사이에 1886년 이때 그 골드슈타인이 있는데 이 사람 과학자 이 사람은 톰슨은 그 음극성 실험 마이너스극에서 나온 빛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그 양극성 실험 통해서 플러스 극에서도 빛이 나온다. 이런 실험하게 돼. 참고로 이 실험에 대해서 설명 좀 하지만 서로 간의 실험 무엇인지 지금 기억해야 돼. 근데 실험하는 패턴 거의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똑같이 유리관이고 똑같이 여기 이쪽은 자 일단 음극성 실험은 이제 이쪽 마이너스야. 근데 양극성 실험 이쪽이 플러스다. 그리고 여기 이쪽은 이제 빵꾸 뚫렸고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극이다. 오케이? 그래서 잘 보면 음극성 실험이랑 극이랑 극이 반대야. 반대이고 그리고 끝이 아니야. 또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 뭐냐면 양극성 실험 경우는 이 속에 무엇을 집어넣냐면 수소기체를 좀 집어넣어. 오케이? 일부 좀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여기다 고전압을 걸어줘. 그래서 고전압 주면은 잘 봐. 순서 어떤 과정인지 잘 봐. 일단 뭐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그 전자가 나오게 돼. 그 나온 이 전자가 수소 원자랑 충돌. 다시 마이너스에서 전압 걸어주면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나온 이 전자가 수소 원자랑 충돌해. 됐나? 충돌해가지고 수소 원자가 전자랑 그리고 수소 원자핵이랑 분리되는 거야. 됐나? 분리된 수소 원자핵은 해봤자 플러스 띄고 있으니까 인류가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데 빵꾸니까 쭉 간다. 오케이? 쭉 가는 거. 자 이런 모습. 다시 그 전압 걸어주면은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튀어나온 전자가 수소 원자랑 충돌해. 그래서 수소 원자 핵이랑 전자로 분리되고, 그리고 수소 원자 핵 이것은 이제 플러스를 띄고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거다. 됐나? 가는데 빵꾸가 있는 거니까 쭉 가는 거. 그래서 결국에도 플러스 극에서 빛이 나오는 모습이야. 그리고 얘 이름은 양극선이라는 거. 이해가? 다시 그 전압을 걸어주면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튀어나오고 일로 가는 전자가 수소 원자랑 충돌해. 그래서 수소 원자 핵이랑 전자로 분리되고, 그리고 수소 원자 핵은 플러스 띄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향해서 쭉 가는데 빵꾸니까 쭉 간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플러스 극에서 빛이 나오는 모습이 돼. 이것이 양극성 실험. 근데 그때 골수사 이렇게 해서 플러스 극에도 전자 나온다. 아니 빛이 나온다. 빛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또 나왔어. 러더포드. 그래서 1919년 이때
이때 보면은 러더포드가 그 수소기체 말고 다른 기체도 다 집어넣어봐. 집어넣어서 실험했는데 그때 그 질량에 대한 전하의 비가 수소일 때가 가장 크게 나타나. 이것을 알게 돼. 그 말은 뭐냐면 수소 원자핵의 질량이 가장 작으니까 가장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것도 뭐냐면 수소 원자핵이 가장 그 간단한 기본 모습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 사람은 그것을 이제 양성자라고 불러. 그래서 러더포드가 그 양성선 실험통에서 이제 양성제 발견해. 된 거? 해봤자 원자력의 변화는 딱히 없어. 이 원자핵 속에 보면 양성자가 있다는 거. 그건 딱히 뭐 원자 모양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시간대에서 1932년 이때 체릭이라는 사람인데, 잘 보면 우리가 이제 수소랑 그리고 헬륨이랑 비교할 때 서로 간의 그 원자핵에 대해서 이제 전하의 비, 정의 뜨는 거, 전하의 비 보면 전하의 비가 1대2 나오거든. 근데 서로 간의 그 원자핵에서 이제 질량의 비, 그래서 질량의 비는 1대2가 안 나와. 1대2가 아니고 1대4가 나와. 됐나? 그래서 그 말 뭐냐면 그 원자핵 속에는 양성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다고 한 거야. 그래서 다른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연구하고 찾다가 최대역이 벨륨 원자핵에다가 그 알파였죠. 이거 이렇게 쏴 보냈을 때 무엇인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전기를 띠지 않는 무엇인가 튀어나오는데, 체릭은 이것을 이제 그 명명하게 돼. 이 이름을 이제 중선자로 명명하게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자 내에 있는 모든 물질을 전부 다 발견한 거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발견한 것은 이제 전자, 그 다음에 원자핵, 그 다음에 양성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중성자 발견하는데, 그래서 중성자 발견 가장 느린 이유가 뭐냐면 전기를 안 띄워. 그래서 전기 안 띄는 거다 보니까 제일 늦게 발견했다는 거. 질문. 그래서 기본적인 상황 끝났습니다. 이게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쉬워. 또 옆에 문제 69페이지. 69페이지 개념학의 문제 1번 빈칸 보자. 1번 빈칸. 자, 진공 방정관에 높은 전을 걸어주었을 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빛을 내면 나오는 선, 이거죠. 얘 이름은 음극선. 자, 1번은 음극선이고, 다음 거 음극선 실험은, 자, 음극선이 진로에 전기장을 걸어주면 음극선이 어느 극으로 튄다? 플러스 극. 플러스 극이니까 답 쓸 때 더하기 쓰면 안 되고 괄호 써야 돼. 이것이 답이야. 이미 괄호가 써져 있다 해서 괄호 안 쓰면 안 되고, 괄호 속에다 답 쓰는데 답이 이것이 답이다. 그렇죠? 다 써야 돼. 아무튼 이제 플러스 극으로 휘어진다는 거 기억해. 그래서 음극선은 질량을 가지면 어떤 전하를 띠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그래서 3번 빈칸은 마이너스. 그래서 제일 제일 끝에. 그래서 원자의 구성 입자인 뭐다? 전자이다. 이건 뭐 이제 별거 아니지만 시험 문제 하면 틀리면 안 돼, 이거. 다음에 아래 거. 그래서 알파입자 산란 실험은 그래서 두 번째 줄.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고 매우 좁은 공간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원자 질량 대부분 차지하는 무엇이 존재한다? 원자핵. 플러스랑 그리고 원자핵. 다음 7번. 이것의 원자 모형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물질 속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띄엄띄엄 박혀있다. 누구? 톰슨. 그래서 누가 어떤 실험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때문에 나오는 원자 모형이 무엇인지 그 원자 모형 모르면 안 돼. 저는 매치 좀 해야 돼. 다음 이어서. 그래서 7번은 톰슨. 8번. 자, 8번은 원자의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위치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움직이고 있다. 누구? 러더포드. 러더포드 경우는 이 전자가 돌고 있지만 전자가 이제 특정한 궤도 도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아직 궤도라는 말 나오기 전이야. 그냥 돌고 있다. 그다 돌고 있는 거. 그래서 8번 러더포드. 또 9번. 원자핵을 구성한 입자로 플러스는 띈다. 누구게? 양성자. 그래서 7번 양성자고, 다음에 9번 양성자고, 10번. 원자핵을 구성한 입자로 전원 띄지 않아. 누구? 중간자.
1번 문제 응선 실험. 자, 응선이 지나가는 길에 정류장을 걸어주면 응선이 플러스 그쪽으로 휘는 것은 뭐야? 응선 마이너스 전환을 띈다. 맞는 거 틀린 거? 맞는 거? 동그라미. 두 번째 거. 응선이 지나가는 길에 물체를 놓아두면 그림자가 생기는 곳으로 보아. 응선 지나간다? 아니요, 뭐야? 쭉 간다. 직진한다. 직진. 그래서 두 번째 X. 이것은 뭐 직진한다 그거 가지고 어쩌라고 할지 몰라도 아무튼 직진하는 성질도 또 있다는 거 또 같이 기억해야 돼. 세 번째 거. 응선이 지나가는 길에 발행기비를 놓아두면 발행기비가 회전하는 것으로 봐. 응선은 직진한 성질이 있다? 뭐야? 뭔데 그러면? 직진하는. 그래서 발행기비 돌아가. 질량이. 질량. 그죠? 질량. 그리고 F는 MA 또 약간 떠올려야 돼. 3번 X. 네 번째 거. 응선 지나가는 길에 자석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가져오면 응선 휘어진 것으로 봐. 응선은 전환을 뗀다? 맞죠? 맞는 거. 그 자석이랑 거리 왠지 전기랑 좀 다를 것 같지만 그 자석이랑 전기가 서로 가는 친구 정도로 친구라고 그러니까 떠올리면 돼. 친구라고. 우리가 이제 그 전기통에서 자성을 만들 수 있고 또는 자성에 대한 어떤 특성으로 우리 또 전기도 한번 만들어. 서로 간에 별개가지고 서로 그냥 한 세트고 이렇게 알면 돼. 4번 동그라미. 자, 1번 답은 OXX5. 2번 문제. 자, 러드퍼드 알파벳 살려 실험 정체다. 자, A, B, C가 있고 첫 번째 거. A, B, C 중 알파벳자 가장 많이 도달한 위치. 여기 A. 이제 그림을 보면 이제 선이 두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쭉 가는 모습인 거 가장 많은 거. 그래서 A이고. 두 번째 거. 원자의 구성 입자 중 알파벳자 위치가 C 위치에서 발견하는 원인. 뭐 때문에? 그래서 누가 있어서 이제 C 위치에 그 알파벳자가 올 수 있는 거냐? 원자핵. 그래서 작고 단단한 원자핵이 있는 거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튕겨나가서 하는 거. 답은 원자핵. 3번 문제. 자, 그림은 두 가지 원자 모형이다. 그렇죠? 가하고 나가 있네요. 자, 각 모형을 제외하는 과학자 이름. 간 누구게? 톰슨. 나는 누구? 러드퍼드. 또 다시 말하지만 그 나의 경우는 러드퍼드의 원자 모형 경우는 어떤 궤도가 있는 것은 아니야. 궤도가 없고 그냥 돌고 있다. 모양. 2번 문제. 각 모형을 제한한 근거가 되는 원자의 구성 입자. 가는 어떤 것을 발견해서 이렇게 변한 거? 전자. 다음 나의 경우는 어떤 것을 발견해서 이렇게 된 거? 원자핵. 그래서 가는 전자, 나는 원자핵. 4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원자의 구성 입자. 첫 번째 거. 수소 원자가 전자를 이뤄 성성되는 입자로 양성을 이룬다. 답은 뭐야? 답은 없더라. 양성자. 그 수소 원자 핵은 얘는 햇볕자 양성자 하나고 수소 원자핵이야. 다음에 두 번째 거. 자, 응선을 이루면 마이너스 전을 뗀다. 전자. 세 번째 거. 정기적으로 중성이면 가장 늦게 발견되었다. 누구야? 중성자. 5번 문제. 알마니만 쓰시오. 러드퍼드는 그 근박에 알파일자를 수소여 알파일자의 진로를 관찰하여 뭘 발견? 그죠? 원자핵. 두 번째 거. 톰슨은 고압 진공 방정관의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음선의 성질을 관찰해요. 뭘 발견? 전자. 답. 체류익은 베릴 원자핵의 알파일자를 충전시킬 때 전하를 띄지 않는 뭐가 방출? 중전자. 이 기본 사항인데 이쪽은 일단은 좀 어려운 것은 아니고 좀 잘 봐야 돼. 우리 이어서 70페이지. 이어서 원자의 구조합니다. 원자 구조. 다시 줘버리겠어. 그래서 내용이 이쪽은 약간 어렵고 쉬운데 잘 봐야 돼. 슈슈슈슈. 그리고 이쪽은 이제 계산문제 아예 없는 것은 아니야. 나오는데 주로 이제 비례식 정도로 몇 페이지 와도 비례를 들어오는 거 잘 나오니까 비례식 좀 잘 활용하면 좋아요. 자, 70페이지. 자, 일단 제목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고,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자가 있으면은 중심이 무엇이냐면 원자핵이고, 원자핵. 원자핵 주변에 전자 돌고 있다. 돌고 있는 거. 전자. 근데 자, 원자핵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게? 그죠? 양성자. 양성자라고 우리 또 누구? 중성자. 중성자고. 햇반자는 전자고. 전자다. 그래서 서로 간에 비교할 때 서로 간의 그 질량값인데 실제 질량 무시한다. 너무 적은데 굳이 뭐 실제 질량 얼마인지 우리가 굳이 뭐 외울 필요 없어요. 만약 뭐 실제 질량으로 주어진 경우면 그러니까 실제 질량으로 문제 푸는 경우면 그 실제 질량이 얼마큼인지 다 알려줘. 무시하면 돼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서로 간의 질량이 비인데 전자의 질량을 뭐 1로 하면 서로 간의 그 질량은 약 얘보다 약 1800배 돼. 1800배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전자가 약 1800개가 모여야지만 양성자 하나 또는 중성자 하나 정도 되는 질량 가지는 거. 그리고 내가 보니까 우리 원자 안에 전자가 1000개? 1000개, 1800개?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 햇반자 수소는 1개, 우리 헬륨은 2개.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교하면 훨씬 더 적게 있는 거지. 그런 거다 보니까 얘는 그걸 무시한다. 무시한다. 오케이? 되십니까? 그래서 질량이 매우 적어. 매우 적다 보니까 하나 빠지나 안 빠지나 그것이고요. 근데 그 성우 그 학교 2학년 몇 명이야? 2학년 몇 명? 전체 165명. 그러면 세계 학년 전부 다 하면 450명 넘겠네? 500명? 450명. 450명이면 그런 학교가 한 4개 정도 모인 거야. 그 인원. 그래서 뭐 고1, 고2, 고3에서 다 모여서 다 운동장 다 모여져 있는데 그런 학교가 총 4개 학교. 전부 다 모인 거. 그 인원수랑 자신 혼자 그 차이야 이게. 그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4개 학교에서 한두 명 빠지면은 티가 나왔나? 안 나. 안 나니까 다시 말하면 그 기본적으로 수소의 경우는 수소 원자의 경우는 그 수소 원자핵에 양성자 이거 하나 있는 거. 수소는 헬륨은 이제 양도 중도 있는 거. 그리고 전자 2개 있는 거. 헬륨 원자는. 그럼 다시 말하면 그 2개도 뭐 얼마야? 그 3600? 네. 그래서 2배, 그 3600 2개면 뭐야? 7200 맞죠? 네. 그래서 7200이랑 그리고 2 정도가 이제 헬륨이 원자핵과 그리고 이제 헬륨에서 이제 전자의 질량 비하게. 그러니까 7200명이랑 그리고 2명 그 정도 차이니까 2명 있으나 마나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면 딱히 뭐 말하지 않지만 원자의 질량이나 또는 원자핵의 질량이나 그것이 거다. 되게 작다 보니까 무시하다. 없는 것은 아니고 그냥 어떤 입장이다 보니까 질량이 없는 것은 아니야. 있겠지만 매우 작아서 거의 무시한다. 오케이? 다음에 자 전기를 띠고 있는 전하일이 실제 이거 보면 그 이런 입자들이 전기 띠는 정도가 얼마큼인지 그 값을 우리가 좀 외우면 좋지만 굳이 외울 필요가 없고 문제에서 다 주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하의 비만 알면 돼. 근데 서로 간에 그 양과 전자 보면 서로 간에 띠고 있는 그 전기 띠는 양의 크기는 다 똑같아. 근데 서로 간에 반대부호야. 그래서 양성자는 이건 하나가 이거 질량이랑 그리고 전기는 별개다. 별개. 그래서 질량 차이 엄청나게 크게 나지만 서로 간에 비교하면 이때 그 전기 띠는 양은 똑같아. 똑같은 데는 플러스 1 전기 뗀다고 할 때는 마이너스 1 전기 떼. 사실 실제 값이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것이 아니야. 서로 간에 비교할 때. 서로 간에 절대값을 하면 다 똑같지? 똑같으니까 같은 전하의 크기야. 근데 서로 간에 다른 종류야. 그치? 더하기면 뭐 많은 거 마이너스 작은 거 그것이 아니고 얘는 이제 전기 종류. 됐나? 그래서 전기 종류로서 우리가 플러스 또 마이너스 전기가 있고 서로 간에 그 같은 크기만큼 다른 다 작용한다. 이것이 포인트. 그리고 얘는 전기 안 돼요. 빵. 오케이? 이렇게 알면 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실제 값보다는 비교한 값. 그것을 좀 더 잘 기억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 그리고 저 문제. 자, 원자는 어떤 모습이게? 공모습. 그건 아니고 공모습 우리가 원자 모형으로 잘 쓰는 거고 실제는 그 원자 핵이 있으면 전자 어디가 다 돌고 있는 거야. 이것이 원자야. 원자니까 딱히 경계되는 게 없어. 됐나? 그리고 원자의 크기는 그 원자가 만 1억 개 쭉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으면 그때 그 길이가 약 1cm 돼. 1cm. 1cm 되는 이 길이 동안 길이에 보면 그 원자가 1억 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됐나? 1억 개.
그만큼 원자 안의 질은 그러니까 원자 안의 크기는 되게 조금밖에 안 돼요. 나가. 그래서 원자의 크기는 원자의 질은 이것은 약 12 마이너스 13m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것이 뭐 100억분의 1m 되는 거. 다시 말하면 뭐 1억분의 1cm 되는 거. 그 정도로 되게 조그마한 거야. 그럴 때 이 원자핵이 차지하는 크기는 이만한 원자핵일 때 이만한 원자핵은 있는 것 아니야? 만약 그 원자가 만약 이제 축구장만큼 크게 되게 커지면 원자가 되나? 그래서 원자가 축구장만큼 훨씬 더 크게 엄청나게 커지면 그러면 그때 원자핵의 크기는 얘는 그 축구장에는 흙 하나 정도 되나? 그래서 학교 운동장만한 이제 원자가 있으면 원자핵은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 보면 흙이지 흙 하나 정도 그 정도 크기야. 그러니까 대부분 전부 다 비어 있는 거야. 되십니까? 대부분 다 비어 있고 작고 단단한 그 원자핵이 되게 조그맣게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원자랑 원자핵이랑 서로 간의 그 크기 비교하면 약 10만 배 정도 차이 나. 이거 되나? 그래서 그만큼 되게 원자핵이 되게 작다는 거야. 그래서 보면 됐고. 일단은 이제 우리가 지금 내가 설명한 것이 지금 이제 70페이지에서 B 파트 원자의 구조에서 1번 원자를 구성한 입자 정도했고 됐고 이제 2번 그래서 원자 번호랑 그리고 질량인데 먼저 원자 번호 원자 번호가 뭐냐면 얘는 그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 수 똑같은 거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 수하고 원자 번호 된다. 그리고 문제 원자는 전기 띄어 안 띄어? 왜 안 띄어? 자 원자는 전기 띄어 안 띄어? 안 띄어요. 왜 안 띄어? 양성자랑 전자가 그치? 같은 수는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양성자 수랑 그리고 원자에서 전자수 똑같다 보니까 전기 안 띄니까 다시 말하면 양성자 수만큼 원자 속에는 전자가 있는 거야. 또 같은 말이 뭐냐 있는 것 원자 속에는 전자수 돼. 이 말을 왜 쓰냐면은 이온일 때도 이온일 때도 전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온일 때의 전자수랑 그리고 원자에서의 그 양성자 수랑 서로 있는 게 별개 다르다. 늘 이해하나? 다시 원자에서의 전자수가 곧 양성의 수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 원자가 이온이면은 전자가 더 들어오든지 또는 더 나가든지 한다고. 서로는 전자수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 표현할 때 그냥 전자수라기보다 원자 속에 있는 전자수 그리고 좀 더 표현하면 돼. 우리 책에서는 그냥 전자수로 나오지. 아니구나. 책에도 나온다. 똑같이 원자 속 전자수 나오는데 빼면 안 돼. 됐나? 그냥 전자수라 딱 쓰면은 이것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해가지고 감점될 수 있다는 거. 감점 안 되면 땡큐고. 질문. 없어요. 그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원자 번호인데 또 어떤 것도냐면 질량수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원자량 이제 비슷한 거라고 떠올리면 돼. 근데 얘는 뭐냐면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랑 그리고 그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중성자 수 둘이 더한 가지고 질량수야. 해볼 별거 없거든요. 그리고 그 참고로 좀 얘기해주면 원자 번호는 좀 낮은 것들은 양성자 수만큼 중성자 수 다 있다는 거. 예를 들면 헬륨은 양도 중도 똑같이 같은 기술인데 원자 번호는 점점 더 커지면서 양성자 수보다 이제 중성자 수가 더 많아져. 거의 1.5배 정도 더 많아져. 그러니까 무조건 같은 수다는 거 아니고 달려 이게.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다 외워서 하는 것은 아니야.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하는 방법인데 아니 뭐 이미 원소기호 X라고 하면 여기 쓰는 거 이것이 원소기호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쓰는 부분 총 4군데야. 되나? 이미 원소기호 X야. 아니 그보다 A가 A 딴 거야. 이미 원소기호 A라고 하면 A라고 하면은 A에 대해서 어떤 이제 정보를 좀 더 표시할 때 그럴 때 먼저 그 원자 번호
쓰는 초 여기다 여기 원자번호 아래 쓰고 그다음에 질량수 위에 써 일반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주로 이제 전화 얼마 컷인지 쓰고 여기는 이제 서로 간에 그 만나는 그 개수를 쓴다고. 됐나? 개수를 쓴다고. 라고 할 때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쓰는 거고 무조건 다 쓰는 것은 아니야. 우리가 보면 그 다른 주기표의 경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안 써서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거. 그 경우는 그 주기표마다 달리 쓰는 경우는 어떻게 달리 써야지 그 예시를 다 준다고. 우리 책 보면은 우리 그 전에 이제 그 전 버전 냈었는데 뒤에 답제가 있었는데 답제 그 주기표가 있었는데 지금 주기표가 없어요. 답지 뒤에 주기표가 없어. 없고 어디 보냐면 책 페이지 어디 주기표 어디 있어? 페이지가 115페이지 115페이지 주기표 나와져 있는데 115 잠깐만 그 앞에 뭐 상관없다. 똑같아. 보면은 이제 제일 위에 Na 나트륨 써있다? 써있는데 잘 보게 되면 위에 11 써있지 11. 이것이 뭐야? 아니니까 원자번호 썼다. 원자번호 됐나?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거 무조건 질량수가 아니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쓰는 것 뿐이고 아니 달리 쓰는 경우는 어디가 무엇인지 이렇게 다 알려줘. 됐나? 그래서 무조건 질량수 하면 그 문제 틀려. 일반적으로 쓴다. 그래서 이렇게 뭐 달리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그 친구들 문제 풀면 돼. 근데 만약 문제에서 달리 쓰는 경우라고 하면 어떻게 달리 쓰는지 다 알려줘. 알려주니까 그것들을 잘 따라가면 돼.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문제 안 읽고 대충 하다 보면 나중에 틀려 이게. 됐나? 하여튼 달리 쓰는 경우는 이렇게 달리 쓰는 예를 다 주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들만 잘 따라가면 돼. 됐나?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이런 모습이라고 할 때 그때 잘 보게 되면 이제 중수전수만 딱히 써져 있는 거 없다. 우리가 이렇다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그 실제 예를 또 보면 우리가 나트륨 책에 어디야? 책에 나오니까 나트륨인데 나트륨. 그래서 Na 한 다음에 11 그 다음에 있어 써져 있는 거. 얘는 뭐 당연히 R이가 뭐야? 원자번호고 이것이 뭐야? 이것이 질량수라는 거. 라고 할 때 이걸 우리가 얘를 딱 봐서 이 속에는 양분자 몇 개? 양 몇 개? 11개. 다음에 중 몇 개? 어떻게 했어? 빼면 돼요. 그래서 질량수에서 원자번호 빼면은 그것이 뭐야? 중분자 수가 된다. 얘 12개. 다음에 이 첫 번째 얘는 그 원자라고 하면은 이 속에 있는 전자 몇 개? 11개. 11개 쓰면 돼. 됐나? 아니면 이온이라면 얘는 1쪽이니까 1 플러스 된다고. 이렇게 표시돼 있으면 얘는 10개 돼. 10개 돼. 됐나? 하지만 이런 표시가 없는 거다 보니까 얘는 11개다. 이렇게 보면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잘 따라가면 돼. 질문. 그죠? 해가지고 원자번호랑 그리고 질량수 끝났고 시간이 약간 애매한데 이거 동요소를 좀 더 나가야 돼. 동요소 다음 탄은 뭐야? 영어. 약간 애매한데 일단 설명만 하고 끝내고 다음에 얘는 다음에 다시 또 하고 지우고 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이제 동위원소 이제 동위원소 동위원소인데 얘는 뭐냐면 같은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하나 어떤 이제 물리적 성질을 다른 거. 그럼 이거 뭐냐면 얘는 그 같은 양성자수 같은 양성자수이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중성자수를 갖는다. 됐나? 같은 양 다른 중. 그러다 보니까 같은 양성자수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화학 성질
화학적 성질은 똑같아. 화학 반응하는 거 다 똑같아. 근데 자, 요 중성자수가 이것이 달라. 그래서 중성자수가 다르다 보니까 이기 때문에 어떤 뭐 질량 또는 뭐 밀도 같은 거 그런 이제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물리적 성질이 달라요. 되나?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수소인데 일반적으로 수소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양성자가 하나 그리고 중성자 빵인 거 이것이고 일반적인 수소에 대한 모습이야. 근데 어떤 수소가 또 있냐면 양 하나에 중 하나인 거 이런 것도 있고 또는 양 하나에 중 둘인 이런 수소도 있어. 참고로 이럴 때 얘에 대한 이름 우리가 예를 들어 중수소라고 그러고 좀 이름 좀 들어봤나?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는 이름은 삼중수소 이 말해. 삼중수소라고 그러고 특별히 얘의 경우 우리 특별히 얘는 D 들어가 쓰고 특별히 T 들어가 쓰는데 뭐 시험 문제 안 나와. 참고로 해야 합니다. 참고로. 가끔가다 이제 시험 문제 보면 이제 이런 거 동영어를 쓰여서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럴 때 뭐 이것이 이거보다 그래서 좀 잘 보면 되냐? 딱히 뭐 어려움 없어. 그래서 라고 하면 이제 문제 그 탄소의 원자량 얼마게? 탄소 원자량 12. 그러면 산소는 얼마? 16. 다음에 질소 14. 다음에 수소는 1. 그때 1이 여기다. 그 원자량 경우는 1 나가는 거야. 근데 얘는 딱 봐도 자 중에서 하나 더 많지. 많다 보니까 원자량 1이 아니고 다를 거야. 그래서 얘를 2라고 하고 얘는 뭐 3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서로가 다 똑같은 수소인데 서로 간에 이렇게 원자량이 달라. 그래서 같은 종류의 수소이지만 원자량이 좀 다 다른 거다 보니까 우리가 수소의 원자량 얼마다 알아야겠구나 애매하다고. 그럴 때 쓰는 것이 있는데 그때 쓰는 것이 뭐냐면 이러면 평균 원자량. 전에 우리가 수업 시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그 내용 이제 지금은 메인이야. 지금은 이렇게 이제 동영식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평균 원자량. 말 그대로 원자량을 평균해. 평균에서 우리가 다 쓰고 하는 거야.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각 이런 그 동요소가 존재하는 비율을 추가로 좀 더 집어넣으면 돼. 먼저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뭐 90% 하면 되고 편하게. 얘의 경우는 거의 1%돼. 1%. 그럼 얘는 거의 없어. 얘는 뭐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 나오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90% 이상이 아무튼 일반 수로 이거야. 그리고 되게 조그만 것이 이거고. 사실 우리가 좀 약간 편하게 할 때 99%면 1%로 하자. 할 때 이런 수에 대한 평균 원자량 어떻게 구하냐? 그것은 먼저 이런 그 동요소마다 가져오는 원자량에다가 차지하는 비율 곱해줘. 그 다음에 전부 다 더하면 돼. 곱하고 다 더해주면 돼. 그래서 쓰면은 먼저 A에 대한 원자량 1이고 곱하기 99%. 해봤자 100분의 99. 100분의 99 해주면 돼. 그리고 더하기 얘에 대한 원자량을 2로 하면 2 곱하기 존재하는 비율이 1%야. 1%니까 곱하기 1이 아니고 해봤자 100%, 그러니까 100분이라서 1이니까 100분의 1 되는 거. 얘는 뭐 이제 무시하면 돼. 그죠? 없으면 돼. 라고 해서 이렇게 식서서 우리 다 구하면 돼. 그러면 이것이 얼만데? 라고 할 때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제 그 서술형 나오면은 다 쓰고 해야 돼. 근데 값도 다 구해야 돼. 근데 값을 구할 때 보면은 잘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서로 간의 원자량의 비 1대2 예뻐. 소수도 아니고 딱 떨어지는 어떤 정수 모습이고 자연수 모습이고 그리고 이거 존재하는 비율도 90% 그리고 1% 얘도 예뻐. 딱 그 자연수 비율 딱 떨어지니까 그런 거니까 우리가 약간 수학적으로 약간 좀 이제 하면은 그 1, 2라고 할 때 서로 간에 차지하는 비율이 99랑 1이니까 1과 2, 4, 1을 99대 1로 99대 1로 내분하는 거 찾으면 돼. 그래서 내분이다 보니까 99대 1이 그것이 아니고 1대 99. 이렇게. 그래서 1대 99 되는 거 찾으면 돼. 1대 99 되는 거 찾으면 돼. 여기 포인트. 얼마일까 이거? 이것은 1.0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돼. 만일 이런 그 비율이
깔끔하지 않으면 그냥 전부 다 그 생으로 전부 다 생으로 계산하면 돼. 근데 얘는 뭐 이렇게 좀 딱 떨어진 어떤 깔끔한 수이다 보니까 우리가 살면 비교하면 돼. 된 다음에 이어서 하면 다음에 끝.